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2주간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 입국을 모레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사실상 후베이성 거주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대상자 대다수가 중국인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중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꺼번에 3명 늘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전 세계로 귀국한 교민입니다. 이로써 국내 환자는 모두 15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인 12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KTX로 강릉에 간 뒤 1박을 하는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극장과 숙박업소, 지하철 등을 이용하며 138명과 접촉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0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밖에서 첫 사망자로 나왔습니다. 홍콩을 경유해 필리핀에 간 중국 우한 출신 40대 남성으로 격리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화장품 판매점 직원, 택시 기사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확진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환자는 총 15명으로 늘었습니다. 13번째 확진자는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입니다. 교민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동하는 과정에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첫 소식 강경모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 개발원. 중국 우한 교민 528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13번째 확진자로 확인된 28살 한국 남성은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타고 돌아온 1차 입국 교민 중 한 명입니다. 귀국 당시에는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국 격리시설에 입소했지만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검역 당시나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고요. 저희가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여쭤봤을 때는 어제 오전에 기침 증상이 약간 있었다. 교민 중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행기와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확진자와 전세기를 함께 탔던 교민 367명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충분히 몸에서 증식되지 않으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리시설 내에서 교민들끼리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자 보건당국은 이들이 1인실에 머물며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14일간은 잠복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가격리 시설격리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당국은 어제 2차로 입국한 교민 333명 가운데 유증상자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26명도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14번째 확진자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일본에서 감염돼 우리나라에서 증상이 나타난 12번 확진자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4차 감염자일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사공성강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 없는 12번 확진자는 일본에서 다른 일본인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일본인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따라 14번 확진자는 최초의 4차 확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환자가 이 12번 환자를 감염시켰고 12번 환자가 또 가족을 감염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수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국내에서 3차 감염이 확인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국경을 넘나들며 4차 감염 우려가 커진 겁니다. 또 12번 확진자가 중국 국적이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만 통보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본 정부를 통해 12번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개념을 통합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의심 환자를 다른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선별 진료소도 기존 288개에서 532개로 늘렸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 15번 확진자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까지 증상이 없다가 귀국하고 13일이 지나고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수원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15번째 확진자는 경기 수원시 천천동에 사는 43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0일 평택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우한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시에서의 노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확진이 됐지만 이분의 감염 경로가 기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인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남성이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9일 가까이 별다른 제약 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4번째 확진자가 확정 판정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난 지난달 29일이 되어서야 기내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 격리됐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어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오늘 새벽이 되어서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는 관내 1,061개 어린이집 모두에 일주일간의 임시 휴원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여기서 아내에게 병을 옮긴 12번째 확진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40대 중국인 남성이 어디를 다녔는지 동선이 추가로 나왔는데 접촉자를 모두 파악할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천, 서울, 강원도, 군포, 인천 이곳저곳을 활보했습니다. 영화관뿐 아니라 KTX 열차를 타기도 했고 면세점을 2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보건소 직원들이 면세점 셔틀버스를 소독합니다. 12번째 확진자인 40대 중국 남성이 격리되기 전 이 면세점을 2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면세점은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측은 임시 휴업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역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거주지인 경기 부천을 중심으로 서울과 강원도 등에서 138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TX를 이용해 1박 2일 강릉 여행을 하는가 하면 군포와 인천 등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관, 음식점, KTX, 극장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지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KTX 역산의 편의점과 강릉 시내 호텔은 문을 닫았습니다. 면세점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남대문 시장엔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나요. 뭔가 마스크 안 사는 편이 더 많고.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공개한 동선에 면세점이 빠져있는 등 공개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세점에서 확인되는 접촉자분들을 좀 분류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한 국제 패션센터 내 한국관 더 플레이스. 이곳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의 환자 연결고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중국 현지에서 공통적으로 머물렀던 감염 위험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그 확진자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거나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어서 해당 장소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우한 국제 패션센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된 수산시장에서 직선 거리로 4k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The Place, 한국관. 센터 내 한국관인 더 플레이스는 총 5층 규모로 동대문 패션 브랜드 등 20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더 플레이스하고 관련된 환자분은 3번, 7번, 8번, 15번 이렇게 4명이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한국관에서 근무했거나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관 사업을 주관한 국내 패션업체 확인 결과 이곳에서 근무한 우리 국민은 50명 정도로 현재 이들은 모두 귀국했고 정부로부터 조사 통보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50분은 다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목요일, 금요일쯤에 전화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질본에서요? 네. 현재 현지 한국관은 모두 봉쇄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예 막혀버린 거고요. 한국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층부터 5층까지 운영했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봉쇄형 때문에 전체 건물이 막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정부는 한국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4일 만인데요. 모레 0시부터 우한 등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은 우리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모레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4일 만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을 포함해 후베이성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중국인만 6천만 명에 달합니다. 후베이성을 거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입국 심사가 강화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도 중단됩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은 연간 1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98%가 중국인입니다. 또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제한을 위해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도 당분간 중단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입국 제한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미국, 일본 등 60여 개 나라가 중국에서 입국을 제한하면서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로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찰이 있다 하는 거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과의 여행, 교역 제한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비자가 없이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2월 4일부터는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됩니다. 중국 춘제 연휴 동안 제주를 찾았던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취한 조치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연휴 기간 다녀간 중국인만 8,800명이 넘습니다. 한동안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중국 양조우에 사는 52살 여성 A씨가 제주를 찾은 건 지난달 21일. 딸과 함께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4박 5일 동안 머무른 뒤 25일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났고 나흘 뒤인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에서 제주도를 돌아다닌 셈입니다. 이 기간 이 여성은 중국인 10명과 함께 에코랜드와 우도 등 도내 관광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시내 면세점 2곳에서 쇼핑을 하는가 하면 시내버스 등을 타고 청백고지와 해안도로, 누에마루 거리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숙소 직원 5명은 증상은 없지만 저희들이 집중 관찰 대상자로 정해서 자가 격리 조치 중입니다. 정부가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춘제 연휴 기간 동안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은 8,800명이 넘습니다. 버스로 갔다고 해가지고 더 나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못 오게 해야죠. 여행도 좀 중단해야 되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확인된 유증상자 12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고 추가 감염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바이러스 공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즉 12번째 확진자 중국인 관광 가이드로 일본에서 감염되고 국내 들어왔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환자 동선이 정말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는요, 서울 중구에 있는 식당과 면세점, 남대문 시장을 차례로 방문했고 저녁에는 경기도 부천으로 이동해서 영화 관람도 했는데요. 21일에는 인천시 남구에 있는 친구 집에도 다녀갔습니다. 또 22일과 23일에는 1박 2일로 강릉 여행까지 갔습니다. 이 12번째 확진자가 머물렀던 리조트는 현재 영업을 임시 중단했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역과 강릉역의 편의점, 식당도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매일 방문 지역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24일에는요, 경기 수원과 군포의 친척집을 방문했고 이용한 대중교통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총망라입니다. 25일과 28일에는요, 두 차례 병원과 약국을 찾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최근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선이 정말 이제 보면서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KTX를 타고 강릉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열차 내에서도 승객들에게 감염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열차는 방역이 됐습니까? 네, 일단 강릉 여행을 간 게 지난달 22일과 23일인데 다행히도 코레일 측이 22일부터 매일 모든 열차에 대한 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 탄 승객들은 걱정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2일에 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열차를 탔던 승객들인데요. 이 11시 1분에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출발한 KTX 813편 열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직 좌석 번호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에 이 열차를 타셨던 분들은 스스로 증상 체크를 하면서 능동 감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일 11시 1분 강릉행 KTX를 타신 분들은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12번째 확진자는 영화관에도 2번이나 다녀왔거든요. 여기서도 밀접 접촉자가 상당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파악된 밀접 접촉자 수가 총 138명입니다. 이 영화관에서만 접촉한 사람이 몇 명인지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병원과 KTX, 영화관을 이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증상이 발현된 날짜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접촉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확진자가 다녀왔다는 장소들은 지금은 거의 다 임시 폐쇄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방역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방문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방역을 마쳤다면 그 장소에 다시 간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을 마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방역 작업이 늦어진 경우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존 기간이나 증식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한 게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게 아니라면 환경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유추해 보면은 영화관에 있는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충분한 감염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 이것은 가능하긴 하더라도 상당히 드문 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정부가요, 2주 내, 그러니까 잠복 기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주 내 후베이 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수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또 호주, 뉴질랜드, 북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 금지를 조치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발열이나 증상 확인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국 전체가 아니고 후베이성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입국 금지 조치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후베이성 일대에 봉쇄령을 내린 상태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도 방문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밝혀내기가 불가능한데요. 네. 정부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겠다는 건데 이 사실 전용 입국장을 만들고 뭐 소재지와 국내 체류지 주소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뭐 입국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특별 입국 절차도 후베이성 체류 기록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여전히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책사회부의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밖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우한 출신 중국인이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쇼핑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출입 제지를 당합니다. 여성은 직원들을 노려보고 난동을 피우다 결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내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열흘 만에 임시병원을 짓는 등 의료시설을 늘리고 군의료진 200만 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한에 인접한 황강 씨가 제2의 우한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检测完毕，那在这些1000多例中，我相信，可能会有很大一个比例是确诊病例，所以呢，可能今明2天黄冈的确诊病例。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의 나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한 출신의 40대 중국인 남성으로 홍콩을 경유해 지난 21일 필리핀에 도착했고 나흘 뒤 증세가 있다며 스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The patient was stable and showed signs of improvement.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deteriorated within the last 24 hours, resulting in his demise. 사망한 남성과 함께 필리핀에 갔던 중국인 여성 역시 남성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닐라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상황이 어려운 중국에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중국 적십자사 창고에는 마스크가 쌓여가는데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우리 정부도 마스크 300만 개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과 해외 각지에서 보내온 구호용품들이 속속 우한에 도착합니다.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마스크와 방역복, 각종 의약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这只是冰山一角啊，1/10。 하지만 최전선 현장에선 여전히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因为听说我们的N95口罩已经不够了，那么到后天我们就没有N95口罩了。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는 중국 적십자회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CCTV 기자가 창고 취재에 나서자 막아서기에 급급합니다. 现场的工作人员 심지어 신종 코로나 지정 병원에는 3,000개, 산부인과 위주의 민영 병원에는 16,000개의 마스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호품으로 들어온 마스크가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大家主要质疑的就是他们在捐赠物资分配等方面做得不到位，透明度不够，效率跟不上。 논란이 커지자 우한시 관계자는 구호품의 세부 규모를 밝히며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大类有口罩9316箱，防护服74522套，护目镜80456个。 또한 모금액의 집행 내역을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이미 경고했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공안은 괴담을 퍼뜨린다며 이들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들의 경고는 진실로 드러났는데요. 체제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분위기가 이번 전염병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커튼을 열어젖히고 병상에서 시신 한 구를 들어 옮깁니다. 시신 처리는 물론 밀려드는 환자 검사까지 현장의 의료진에게도 매일매일이 사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기 전 신종 전염병을 최초로 경고했던 중국 의사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연말 우한 중앙병원의 의사 리원량이 동료들에게 사스의 새로운 변종이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출현했다며 대책을 논의하자고 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모두 진실로 드러났지만 당시 중국의 대응은 무시였습니다. 리원량을 포함해 채팅방의 다른 의사 8명은 괴담을 유포했다며 체포됐고 반성문을 쓴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是吧？事实证明他们是对的这人，是吧？所以我这些人的话是应该保护的，应该赞扬的。 뒤늦게 중국 당국은 리원량을 삼국지의 제갈량에 비유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 됐다며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최초 경고자인 리원량은 환자를 계속 돌보다 현재 바이러스에 걸려 투병 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억울한 영웅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응원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국, 그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 근처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재래시장에서 여전히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파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포착된 야생동물 밀거래 현장입니다. 상인은 맨손으로 동물을 꺼내며 흥정을 시작합니다. 우한을 봉쇄한 지난달 23일 이후 중국 당국이 모든 살아있는 동물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은밀한 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An animal source seems the most likely primary source of this outbreak, with limited human-to-human transmission occurring between close contacts. 이런 상황에서 치사율이 높은 조류 독감 H5N1 바이러스까지 발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후베이와 맞닿은 후난성의 농장이 조류 독감의 진원지로 7,850마리 중 4,500마리가 감염돼 죽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방역 당국이 2만 마리가량을 폐사시켰지만 사람 간 전파 위험까지 있는 터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조류 독감이 처음 중국에서 발병한 이후 사람이 걸린 경우는 861건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이어 조류 독감까지 중국에서 발생하자 외신들은 웹마켓이라 불리는 중국의 재래시장이 바이러스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끼지도 벗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손님이 불안해할까, 안 좋은 인상을 줄까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공태영 기자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입니다. 거리마다 상점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음식점 직원은 점주 눈치를 보느라 마스크를 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별로 마스크 쓰는 거 안 좋아하고 쓰면 왜 쓰냐고. 마스크 쓰기 너무 손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쓰고 싶어 했어요. 음식점 주인은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쓰고 피할 수 없잖아. 상대방에 대한 없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직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것으로 버스와 택시 운전사들은 마스크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안 타요. 좀 이렇게 치다고 거부하시더라고. 답답하게 쓰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싫어요. 마스크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공포로 신종 문화도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악수 문화인데요. 일요일인 오늘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악수 대신 목례를 나눴다고 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예배가 한창인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 교회 직원들이 서로 체온을 측정해줍니다. 신도 일부는 마스크를 쓴 채 예배에 참여합니다. 보통 악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악수를 하지 않고 가벼운 눈인사와 목례만으로 인사를 하고 계셨고요. 6번 확진자가 다녀간 명륜교회는 아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영화관도 비상입니다. 12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부천 CGV에는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매표소내 기계들은 몽땅 비닐로 감싸져 있습니다. 원래 영화관을 가려 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영화관이 폐쇄가 돼서 노래방을 가려고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됐어요. 덩달아 인근 상권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GV가 문 닫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보통 20분 되면서 판매 건수가 한 150 나와야 되는데 한 50분 되고요. 도심의 한 찜질방 이용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게 멋스러워요. 우리가 자기라잖아. 이 팬이 전에는 엄청 많이 되면 지금 없어. 외출이 줄다 보니 도로는 뻥 뚫려 있습니다. 이곳 신천역 앞은 평소 주말이면 차량들로 붐비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말 낮인데도 한산합니다. 코로나 공포로 주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사람 발길이 뜸하지만 지금 배송업체는 주문이 빗발칩니다. 이른바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직원들은 물론 손님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휴일인데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많은 곳을 피하잖아요. 한 대형마트와 연결된 주차장인데요. 평소 차량들로 붐비는 일요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나 다른 소비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언택트 소비입니다. 실제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지난달 28일 새벽 배송 출고량이 역대 최대치인 3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1월에 하루 출고량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 주말인 어제는 주문이 몰리면서 오늘 새벽 배송은 최대 2시간 지연됐고 또 다른 업체는 냉장 상품 주문을 조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 업체는 사내 메일을 통해 최근 며칠간 예상 못한 비상 상황을 겪고 있다며 차질 없는 배송을 독려했습니다. 구정 연휴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있는 듯 하고요. 지금은 주문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언택트 소비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권도 강타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인데요. 네. 보시면 지역구 주민을 만나면서 마스크를 낀 채 손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가벼운 포옹을 하고 가벼운 있군요.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참 난감한 게 후보자들이 지역구 주민을 만나면서 악수
악수를 해야지 그게 선거운동의 기본이잖아요. 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악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명함 배포, 악수, 대화 이 세 가지를 자제하는 그런 선거 운동입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도부 회의에서 민방위복을 입었잖아요. 네,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걸 드러내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 민방위복을 입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2차 감염된 6번 확진자가 보건소 근무자라는 건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민주당은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정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 사태를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요즘에 좀 말실수가 잦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외국인 입국 금지를 했는데 네. 이걸 두고도 여야 입장이 좀 다르죠. 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뒷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 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인 우리만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돈줄 말랐는데 지원금 왜? 북한 얘기죠? 네, 북한이 중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로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보냈을까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는데 북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지원 액수가 크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서한도 보냈는데요.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전염병 발병 사태를 한 집안 식구, 친혈육이 본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성의는 보이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사실 북한은 지금 국경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네, 지난달 31일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고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기는 어제를 마지막으로 운항이 멈췄습니다.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하여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의 탈북민 북송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에서 잡힌 탈북민이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뿐 아니라 매주 2차례 운항하던 평양, 블라디보스톡 항공 노선도 끊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감염이 두려워서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로를 꽁꽁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에 관심 없다. 저도 이 조사를 보고 좀 내심 놀랐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2위에 올랐어요, 지지율이. 네, 최근에 한 언론사가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10.8%의 지지율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보시다시피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총장이 그런데 나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에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때 자신을 대선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대선 후보군에 넣는 것은 국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기를 대선 주자 여론조사 빼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네. 윤 총장은 지금 정치적인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길 옷차림을 더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겠는데요. 종일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곳곳에 눈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밤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 눈과 비가 조금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은 최고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이 기온이 낮고 출근 시간과 맞물린 시간대에 내리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내내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 회복하겠지만 충북과 대구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한 주는 갈수록 추워지겠는데요. 절기상 입춘인 화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수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한 승객의 모습입니다. 방독면으로 무장한 이 남성, 결국 방독면을 벗어달라는 항공사 측의 요구를 거부해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웠으며 한편 방독면으로 무장한 이 남성을 지켜보는 다른 승객들은 이 남성의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역병이 창궐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더 다양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을 습격할 텐데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상대에 대한 배려, 상식적인 에티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